아, 아, 헤이,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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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나, 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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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헤이, 헤이, 하나, 둘,
지금으로부터 화성 서부연안 관광벨트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화성 환경운동연합 정기용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김갑곤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경기만 포럼. 반갑습니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과장님들은 무순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고영철 해양수산과장님, 이주원 환경정책관님, 이상길 도시정책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들 말씀 발표 소개시켜 드린 순서는 나중에 토론 순서이기도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송옥주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이렇게 오늘 화성 서부연안 관광벨트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고향이 여긴데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화성 지역, 특히 서부 지역에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서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뭔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화성환경운동연합에 우리 박혜정 사무국장과 정규영 운영위원장님이 오시고 또 그중에 박혜정 사무국장님이 또 발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기만 포럼에 우리 김갑공 사무처장님도 발제를 해주시는데 아마 서부 연안을 그냥 점으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벨트화해서 이 서부 지역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고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외국을 못 가는 바람에 저희가 국내 수도권에 가까운 곳을 많이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관광 상품으로 개발도 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뭐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오늘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화성시에서 관계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홍상희 과장님, 이상길 과장님, 고영철 과장님, 또 이주원 환경정책관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그런 결실과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로다가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주민분들과 전문가분들을 충분히 모시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많이들 보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열심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또 새로운 시도다 생각을 하고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이끌고 또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오진택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만 포럼 김갑곤 사무처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경기만 포럼도 그 현장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민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저는 그 두 분, 그러니까 저희 경기만 포럼 그리고 우리 화성 환경운동연합 이런 두 분의 그 현장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직접 발제를 하고 또 그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우리 송옥주 그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위주 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로 이 그 시민단체 내지는 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우리 이 박혜정 국장님을 먼저 발제자로 이렇게 딱 요청을 해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좀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토론 자체도 진짜 현장에 있어서의 이제 관광의 문제인데, 해양 관광의 문제인데 현장에 있어서의 단체와 시민단체와 주민, 어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제가 저걸 눌러야지. 이건가요? 저기 다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는 오늘 사실 이제 경기만 생태축이라고 하는 경기만 생태축, 생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대한 발제인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차례를 보면은 저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렇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면은 저희 주제가 그 서부,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양 해안에, 그러니까 화성 남양 해안의 해양 관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경기만 해양에 대한 축 문제가 있나요? 예. 해양에 대한 축을 내용으로 관광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해양에 대한 축, 생태 네트워크 축이라고 하는 거는 갯벌과 습지입니다. 갯벌과 습지를 내용으로 경기 화성 남양의 해양 관광을 본격화해야 되고 또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렇게 좀 차례를 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걸 제가 누르나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생태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생태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해역 서식 공간의 연결망이 생태축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태축의 목적은 인위적인 자연의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바로 생태축입니다. 이러한 생태축을 왜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러한 해양 생물권, 특히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은 이러한 생태축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합리적 이용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주민과 지역의 삶의 어떤 복리를 증진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관광을 꿈꾸는 것도 그러한 주민들의 삶의 증진, 복지 증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그
그 다른 산업보다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6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 의한, 지역에 의한, 또 생물에 의한 이런 형태의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축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생태축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서부 연안, 저는 이제 화성 남양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반도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안의 생태계 위험 요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수도권 도시의 해안의 인구가 많이 이 활동이 아주 거세고 있다고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해수면 상승 문제도 있지만은 저기에 있는 6가지, 7가지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화성 남양 해안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 화성 남양 해안 연안이 겪고 있는 문제로서 수산물의 어떤 감소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갯벌과 그 다음에 생물 서식지의 소실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소외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태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생태축의 복원, 그리고 그런 생태축의 복원을 통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경기만의 어떤 개발의 현황과 개발 계획인데 그 현황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생태축을 이렇게 훼손하는, 또 잃어버리는,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의 간척과 매립입니다. 저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경기만 화성을 포함해서요, 저희 남양을 포함해서 여기는 대규모의 간척과 매립의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바로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서해안 관광 개발이라는 어떤 취지 하에서 우리가 저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계획 자체가 어느 거는 좀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있지만은 또 빠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머릿속에는 저런 의미의 개념들의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현재고, 언제든지 언론에서 저런 계획들을 보고 있고, 똑같은 버전이죠. 저런 계획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저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저기에 나오는 기존의 관광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축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남양과 우리 해안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생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의 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나요? 물론 과거에는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연 해안에, 우리 수도권 이 해안 서부 남양에 저런 식의 큰 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하고의 직접적 관련성들이 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런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고용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하는 주민 중심의, 지역 중심의 복지 증진, 이런 부분들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3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태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만의 생태축, 소위 경기만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축의 이 해양 생태 자원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자원이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 저는 해안선이 자원입니다. 자연 해안선이 자원이에요. 저기는 인공 해안선도 포함됐고 갯벌이 자원입니다. 그리고 보호지역이 자원입니다. 보호지역, 천연 보호지역,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함께 보존해야 되는 어떤 생태적 보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갖고 생태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저 지도를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저거 다 보지는 못하는데 저 지도를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저기 뭐냐면은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주황색 글씨는 인공해안입니다. 인공해안.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입으신 색깔처럼 파란색은 자연해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기만은 방조제로 다 간척 방조제로 다 매립이 된 지역이라고. 대부분이 다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저기 자세히 좀 보십시오. 대부도 일부하고 여러분 이곳 공간에서 토론하고 있는 화성 남양 서부 연안 일부만 파란색입니다. 자연해안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연해안선을 보존하고 저런 자연해안선을 통한 관광의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특별히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생태축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앞서 설명한 것 똑같습니다. 보호지역, 그다음에 그 보존해야 될 생물권의 생물들의 보존, 그리고 습지 이런 것들을 복원해 가는 게 바로 생태축의 복원이고요. 제가 계속 반복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 복원의 과정이 생태축의 복원이고 그 복원의 과정이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화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 연안과 관련해서는 그 저기 뭐죠? 주홍색 글씨로 좀 써져 있는데 생태 이동 통로 그 습지 그 야생동물 특히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화성의 연안 설대 이동 통로가 중요한 하나의 생태축으로 복원이 돼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구와 포구입니다. 항구와 포구도 생태축을 이루는 서식의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죠. 주민들이 새와 생물과 사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생태축의 흐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간척 호수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화성호입니다. 간척 호수를 화성호를 생태축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남양 연안의 개발의 핵심은 갯벌과 습지를 복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왼쪽에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간척되기 이전에 경기만의 사진입니다. 그림인데 사진과 같은 그림입니다. 저기에 핵심은 화성 남양입니다. 보십시오. 왜 핵심이었나? 갯벌이 있었고요. 자연해안선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저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시야호가 간척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호가 간척되기 전에 있었던 자연해안선입니다. 자연해안선이고 갯벌입니다. 나는 그걸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경기만 생태축을 구축하고 서부 연안을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갯벌과 습지의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세 가지. 하나는 습지 보존지역, 철새 이동 통로 사이트를 복원을 해야 된다,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만에서 보호지역을 갖고 있지 않는 데는 화성 딱 하나 있습니다. 보호지역. 강화도 보호지역이 있죠. 인천 보호지역이 있죠. 인천 송도. 심지어는 시흥도 보호지역이 있어요. 갯벌 습지 보호지역이 있고요. 우리 안산, 대부도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화성 없어요? 화성이 있습니까?
보호지역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화성 남양이 경기만 전체 보호지역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호지역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항포구, 물길, 어촌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떻든 경기만의 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구와 어업과 어촌 문화가 남아있는 데는 화성 서부 연안입니다. 우리 화성 남양입니다. 안산에 이제 더 이상 어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도시화가 됐어요. 도시화가 됐습니다. 도시화가 된 이후에 나머지 어업이 가능한 데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포구와 어촌을 통해서 어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데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 되든 어떻든 어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화성어의 재자연화의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앞에 있는 습지 보호지역과 항폭을 보존하고 어촌을 복원하는데 화성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화합을 해서 농지도 없고 어업도 하고 물길도 살리는 그런 문제로 확보를 해가는 게 핵심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습니까? 이거 안 되면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걸 썼던 거는요.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갯벌 복원을 통해서 관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저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 복원이 관광이 된다. 갯벌 관광이 된다. 갯벌 어촌이 관광이 된다고 하는 거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광이 왜 갯벌과 어업을 통해서 관광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줄 정도로 자기들이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수산과장님 오셨는데 저거 수산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아까 그림 보여줬던 서해안 관광 개발하고는 다르게 해양 쪽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관광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해양과 바다를 중심,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계획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해안 관광 계획 중에서는 저런 부분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화성 남양의 그 분야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어촌을 어떻게 확보해서 관광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건 잘 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관광 계획, 그러니까 경기만의 생태 보존과 서부 연안의 해양 관광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저는 그 몇 가지 전략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관광 전략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포구 있죠. 항포구. 이거는 에코뮤지엄이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기에 있는 사라져가는 포구, 현재 있는 포구 이것들을 하나의 아주 전략적인 관광적 사업들로 만들어가는 게 경기만 에코뮤지엄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화성 남양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성 남양의 그 생태 관광, 특히 해양 관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해안선을 살리는 게 지금 저 분홍색 글씨로 분홍색 색깔로 했던 저 해안선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세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광 플랫폼.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집중이 돼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역이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관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네 가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습지 보호 지역을 아까 만들어자고 하는 거고 갯벌을 복원하자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간척지를 관광화할 수 있도록 물길을 트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관광에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이 누가 하냐면요, 자본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합니다. 시민이 합니다.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어민들이 중심이 돼서 관광의 주체가 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생태관광, 습지 보호 지역과 관련한 생태관광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포구와 물길, 그리고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이를테면은 에코미즘 관광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촌 중심의 어촌 관광을 해야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는 화성 연안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백밀이라고 생각해요. 전 백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밀이 어촌계가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이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국을 놓고 보더라도 백밀이 어촌계라고 하는 그 틀 하나가 가장 많은 관광적인 요소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거를 확산을 못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런 그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김갑군 우리 처장님이 화성을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발표할 부분들은 이미 화성의 가치나 우리 갯벌, 그리고 화성 서부연안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경기만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 잘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 서부연안이 어떠한 관광을 가지고, 어떠한 관광의 기본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미약하지만 제가 잠깐 15분 동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의 목차는 딱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화성 연안 습지의 가치, 그다음에 우리 관광 정책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관광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에 둬야 될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해양 문화, 교육, 생태 관광은 어떤 축으로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 갯벌입니다. 화성 갯벌 중에서 제부도에 있는 안꼬렴이라는 예쁜 섬입니다. 그래서 갯골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갯벌들이 살아 있고요. 화성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80년대 이후 아까 간척 사업으로 인해 경기만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화성도 갯벌의 63%를 잃었습니다.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만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그리고 연안 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3제곱킬로미터, 그리고 71.4km라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자연 해안선은 11k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해안선이 남아 있는 곳에 경관은 아직까지 저희 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인공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또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어업 인구 2,500명, 그리고 25개의 어촌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촌 마을과 어촌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안가에는 100종 이상의 저서생물, 그리고 지금은 블루카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에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 서식지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부도, 이파도, 국화도 중 21개 섬이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남아 있냐? 예, 저희한테는 또한 역사와 어촌 문화와 교육 자원들이 가지고 있죠. 중생대 지질과 지층을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의 중심인 천연기념물 제41호인 공룡활 화석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던 당성과 해안길이 있고, 아직도 우음도 당제와 궁평항 풍어제, 그리고 맨손어업 전통 어업들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고요. 매항이 평화생태공원과 화성습지 구체적인 아까 서식지, 제부도 모색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공생염전이 아직까지 화성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두 번째 관광. 과연 관광이란 무엇일까? 관광이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관광이라는 개념이 먹고 놀고 지키고 그곳에 가서 풍물과 문물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자연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부분들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규모 단체 관광으로 먼 거리에 2박 3일 놀거리 먹거리 위주의 관광에 유명한 명승지 그리고 그러한 관광지를 선호했고 체험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저희 2019년 이후로는 어떠한 모습들일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로 바뀌었습니다. 당일 여행, 아까 말했듯이 송옥주 국회의원도 말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당일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많이 찾았고요. 가까운 곳을 숙박보다는. 그리고 자연으로라는 말들이 눈에 닥칠 정도로 휴식할 수 있고 자연이 있는 곳, 사람이 적은 곳, 그리고 청정 지역 중심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화가 있는 곳, 그래서 막 옛날 감성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SNS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그런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특별한 문화가 있는 곳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다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광들 저희가 제주도나 유명한 관광지를 봤을 때 문제점들이 생기죠. 네, 이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투어리즘 킬스 오브 시티, 관광이 도시를 죽인다라는 걸로 해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좀 관광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양은 도시는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삶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여행은 가치 여행과 생태 여행과 일상적인 여행과 문화 여행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는 시설물 위주의 관광객이 많아지면 과연 지역 주민들은 행복해질까?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지역에 문제점을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죠.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벌써 우리 군평항, 제부도, 전곡항에 주민들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곡항 어촌계장님을 어저께 만나고 왔는데 주말에는 이곳에 안 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래서 이러한 좀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은 계속해서 차가 밀리면서 관광 경험이 많은 대기 행렬들이 많아지고 인프라는 과부하가 되고 자연환경은 당연히 훼손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와 유산에 대한 위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5가지 항의 부분들이 있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네. 시설 개발 위주의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경관 환경 훼손이 가장 1번이었고 쓰레기 소음, 물가 상승, 부동산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좀 극심해지고 지역 공동체와 문화는 붕괴되고 그리고 외부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게 이제 평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광으로 가야 될까? 네. 관광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이제 이러한 관광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광과와 도시정책과와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시정 목표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40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에는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도시. 제가 이 3가지를 왜 얘기했냐면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자연과 사람, 그다음 에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모든 시정 정책과 도시계획,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에코, 자연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 이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책에 반영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최소한의 개발로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라라는 부분들, 지역과 마을 공동체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공헌하라. 그리고 잡는 체험, 죽이는 체험에서 관찰하고 느끼고 관광객들에게 학습과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우리는 지금 해양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해양 공간을 구분하자. 연안 생태계 조사가 1번으로 지금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켜야 될 곳, 절대 보전 지역, 완충 지역,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시설물 지금 계속해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사용하고 빗물 저장고나 유기농 매장들, 그리고 녹지공원들 이런 게 이제 서서히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연결하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시마 이야기를 잠깐 일본 나오시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빈지 프로젝트, 지역 음식 체험관이나 천일염전 체험관, 주민마당 캠핑장 이러한 것들로 함께 지역 문화와 연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교육 시설,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하는 거. 작은, 제발 크지 않은 작은 교육센터. 세계적이고 국제적이라고 해서 꼭 커야 되고 의리의리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작은 교육센터,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는 탐조대,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정도만 되면은 해양 교육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 화성시에서 부임은 안 되는군요. 화성시에서 이야기하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아마 구역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지질 생태 교육은 우음도와 공룡화 화석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면 쭉 해안선을 넘어와서 송산 그린시티가 있죠. 예. 그리고 마리나항이나 이러한 항구들이 되게 많이 개발이 될 예정들로 쭉 가다가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산업, 그다음에 제부도를 중심으로 해양 문화 산업, 그다음에 쭉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자연 해안선이 남아 있는 체험 및 교육으로 100mm 일대, 그리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궁평항에 다다르면 쉼과 힐링의 부분들, 왜냐하면 해송숲이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자연해안선을 따고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호를 건너서 매항리로 오면 평화생태 교육 습지센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 시설물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라면 아까 말했듯이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이 어딜까라고 빠진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첫 번째로 소개할 게 앙꼬렴 갯벌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 그 전곡항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체험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공생염전, 천일염전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염전 문화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궁평항에 있는 예쁜 자연해안선, 그리고 국제적인 철새서식지, 이 네 곳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태보전지역, 아까 절대보전지역이라고도 말했는데 생태보전지역에 가장 해야 되는 5가지, 최소한의 시설물, 조사와 관찰교육, 연구를 위한 활동, 정기적인 모니터링당,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람의 간섭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순간, 아까 오버투어리즘도 얘기했지만 자연은 남아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부분들을 지켜내려면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지만 그것을 교육과 문화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제부도죠. 제부도고 지금 케이블카가 한참 건설 중이고요. 전곡항과 연결돼서. 근데 바로 그 옆에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앙꼬렴이라는.
네, 이렇게 하늘 드론에서 찍은 건데요. 갯벌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매립될 위기에 되게 많이 처해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켜낸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룡 중생대 백악기 지층을 볼 수 있는 절벽을 타고 단층과 습곡과 지질을 공부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지질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지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안쪽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조기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멸종위기종 2급이고요. 지금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블루카본으로 불리우는 염생식물, 군락지, 퉁퉁마디와 칠면초가 쭉 자라고 있고요. 해당화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모래사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구식물도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아까 말했듯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구역이고 교육 및 연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곳은 염전입니다. 천일염전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저희 황해도에 있는 실향민들이 처음으로 만든 염전이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이 염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밖에서 염도도 보고 염전 체험도 직접 하고요. 이렇게 염전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 창고, 나무로 만든 소금 창고가 남아 있습니다. 소금 창고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염부에게 염전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해석을 하는 거죠. 염전보건 및 해양문화보전 지역으로서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소금꽃 피는 마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염전문화관, 소금박물관,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레저산업, 해양 레저산업이 이런 곳에 투자돼야 되고 이런 것들 복원해야 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소개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궁평항 솔밭길 해솔길 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걷는 것만으로 저희가 궁평을 갔을 때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여기는 딱 보면은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싶은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연의 한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해설길을 건너면 이제 화성호와 함께 매항리가 나오죠. 매항리 갯벌은 지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연수지가 펼쳐져 있고 빨리 가겠습니다.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죠. 요거는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알락꼬리 마도요 우리 화성의 대표하는 새죠. 잠깐 영상만 틀어주십시오. 마도요가 갯벌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이빨이 없는 새들은 통째로 먹이를 삼킨다. 다리와 부리가 짧은 민물 도요들도 낮은 물가에서 먹이 찾기에 바쁘다.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는 부리와 다리가 길어 깊은 물에서 사냥을 한다. 화성갯벌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도요 물대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다. 도요새들은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물이 들어오면 쉬거나 잠을 잔다. 새들이 쉴 때와 잠을 잘 때 한쪽 다리를 깃털 속에 넣는 이유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다.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꽃가도요가 깃털 다듬기에 열심이다. 긴 부리를 가진 알락꼬리 마도요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발목에 주황색 가락지를 단 큰 뒷부리 도요는 멀리 호주에서 꼬박 일주일을 쉬지 않고 비행하여 화성갯벌에 도착했다. 먹잇감이 풍부한 화성갯벌과 화성호에는 사계절 많은 새들이 찾아온다.
부리를 저어 물고기 사냥을 하는 저어새는 세계에서 2,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물고기 사냥 선수 가마우지도 해마다 여름이면 화성호를 찾는다. 물가에서 쉬던 도요새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하늘을 수놓고 있다. 새들의 군무는 나는 연습을 하거나 천적이 침범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수만 마리 도요새들의 군무는 봄철 화성갯벌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매항이 평화마을과 화성습지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 도시계획상의 절대보존지역과 완충지역과 이용지역의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구분지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거에 따른 자연보건, 그리고 생태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새들을 무려 100종 이상이죠. 100종 이상의 새들을, 그리고 13만 마리의 국제적인 철새를 볼 수 있는 곳은 저는 국내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해양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까 말하는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글로벌 해양, 이제는 비단길을 넘어서 해양 관광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문화, 교육, 생태 관광은 지역을 살립니다.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기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해양 관광을 좀 이렇게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시가 이거를 최초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안 넘어가네요. 예, 이상으로 네,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환경정책관님, 도시정책과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5분이 지정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갑곤 사무처장님과 박혜정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 보존이라든가 또 생태축과 그 갯벌을 복원하고 또 앞으로 서부 연안의 그 관광 정책의 방향을 좀 발전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제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해 연안 생태축을 연계해서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간 및 관광 관련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시 역사, 문화와 해양 레저를 융합한 서해안 관광벨트를 구축을 목표로 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제6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궁평관광지 조성하고 매항리 평화공원 조성, 화성 드림파크 조성 및 기타 개발계획에 따라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핵심 가치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즐거운 미래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생태, 문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발굴입니다. 그건 이제 해양 관광과 생태 관광이 있는데요. 2020년 7월 14일 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2025년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 등 3개의 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관광 정책에서도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저감형 관광과 생태 관광, 공정 여행 등 자연 친화적인 관광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주도형 관광 개발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간의 참여 확대, 신규 개발 억제 및 기존 시설 재생 등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화성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2040, 2040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누구나 힐링하는 서해안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하고 서해안 해양 생태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생태관광, 해양관광, 역사문화관광의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공룡알 화석지, 우음도, 전곡항,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이파도, 국화도에 대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우음도와 제부도에 지질공원 해설사 13명을 배치해서 주 3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질공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질명소의 보전, 관리, 명소화 전략, 지질공원 마케팅 전략, 지질공원 내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보전을 지지하는 관광, 환경을 인식하는 관광,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관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자발적 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해안과 내륙 지역에 연계된 해양 관광 자원인 갯벌, 항구, 염전, 도서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면적 73km/평방미터의 화성 연안습지가 있으며 화성 연안습지는 경기도 갯벌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성의 연안습지의 생태계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우음도, 공룡알 화석지, 비봉습지, 당성 등 관내 생태관광지 20개소 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관광지의 안전과 청결을 중시하는 여행지를 위하여 수용력 기반 관광객 수 제한을 통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표 관광 상품인 화성시티 투어는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자연 역사, 문화, 농어촌 관광 자원을 통한 민간시설 위주의 투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안산, 화성, 시흥을 잇는 경기만 일대 산지한 역사 생태, 문화 자원을 보존, 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주민의 삶의 터전 자체에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뮤지엄 컬렉션을 구성하고 예술적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펼쳐진 모양으로 다양한 각도와 레벨에서 섬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 아트파크, 매와 향기를 품은 매향리 스튜디오, 궁평의 바다와 솔숲의 조화가 바람과 소나무 가지 사이로 속삭이는 사랑과 자연의 대화를 연상하는 궁평리 오솔 아트 파빌리온. 아트 파빌리온은 낙조, 해송, 갯벌 등 자연 자원을 배경으로 한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될 국화도 우음도 생태 컬렉션은 섬과 갈대와 습지를 활용한 둘레길 조성 및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자연자원인 갯벌, 염전, 도서, 연안보호구역 지역과 해양 경승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 자원 또한 국가어항 1개소와 지방어항 2개소, 어촌 정주어항 7개소 및 마리나 항만 2개소 등을 보유하고요. 다양한 자연시설, 자연자원과 시설이 연계한 해양 레저 관광 활동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서부 해안권 주요 관광지 5개 권역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주요 개발 계획으로는 해양 문화 권역인 제부도, 해양 레저 권역인 전국항 일원, 교육 체험 권역인 백미리, 휴양 힐링 권역인 굼평리, 평화 생태 권역인 매양리를 설정해서 각 권역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 레저 권역인 전국항을 잇는 송교리 전국항을 잇는 송교리 일원에 고령산 해상공원은 앙고령선 면적의 건축물 없는 자연 친환경 해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 정책이 많은데 일부 줄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화성시 관광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소부 심리와 그 생활 중심 주거지가 멀지 않은 지역으로서의 여행과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여행에서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로 전환돼서 코로나19 장기로 인한 심리적 치유와 면역 증진으로 해서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경기만 포럼 김갑군 사무처장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과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냥 누르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끄지도 마시고요.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칠입니다. 오늘 그 화성시 서해연안 생태축 연계한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갑군 그 경기만 포럼 사무처장님이 갯벌이나 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화성시 지역의 해안선은 그 대규모 관측사업 시아오 방조제와 화성호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 해안선 길이가 한 151km였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해안선 거리가 한 71.4km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은 한 55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갯벌 역시도 우리 경기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4km 평방미터인데요. 경기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규모 관측 사업으로 인해서 해안선 훼손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 역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해안에 대한 부분을 조화롭고 보존하기 위해서 18년도에 해양공간 관리 및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양공간에 대한 부분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해서 18년도 했지만 19년도에 시행돼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고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관광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오늘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수도권이 보통 당일령, 체류형보다 당일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동안 관광에 대한 그 주요 전문가들 자문에 의하면 체류형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 주도형도 있어야 되지만 관에서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들이 그 어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100mm 어촌계와 국화도 어촌계, 그다음에 이제 고온리 어촌계, 이 고온리 어촌계가 군위 사격장에 있던 지역의 이제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총 한 3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탈바꿈을 하는데 100mm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연말을 중경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화도와 공원항은 내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 목표로 하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해양 휴양 마을 기준으로 해서 체험객들이 좀 많이 다녀가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어촌 체험 휴양 마을 다녀간 체험객들이 한 28만 6천 명 정도인데 지금 금년도에 한 7만 4천, 보통 한 4배 정도 가까이 이제 줄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 포스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주민들과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 마을 형태마다 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서 100mm 어촌계 같은 경우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해서 의견들을 잘 따라주는 반면 아직도 그냥 포폐업, 맨손업에 의존하고 관광으로서의 전환을 꺼리는 또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촌 체험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하고 고령화되어 있는 어촌일수록 그런 게 강해서 상당히 좀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고온리 어촌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우리 그 화성 연안 습지 지정과 더불어 그 사업지구 지정 중에는 또 그 화성 그 환경운동 연합과 해가지고 네트워크 사무실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그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소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기회를 들어서 한번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과 또 화성시 운동연합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분 이내로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다음에는 환경정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이주원 환경정책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환경도 관광의 영역이 들어온 건가요? 일단은 오늘 발제를 해주신 두 분 내용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관광 계획도 뭐 2040 장발에서도 아까 소개하셨지만 많은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이 바로 이 전환을 뜻하는 건데요. 탄소중립 2050 계획을 보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기존에 좀 그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습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환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우리 그 화성 해양 습지 지정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탄소중립 2050 하면서 그동안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럼에서 해 오셨던 일들이 이제 좀 빛이 비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늘 해주신 그 생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광 이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하는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 앞에 두 과장님께서 해양 쪽하고 어촌계하고 관광 계획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진전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높은 계획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내놓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세상의 계획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는 환경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국토부하고 광역단체들이 하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계획이 지금
올해 5월 달에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의견들을 지금 취합하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습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화성 습지와 관련된 부분은 핵심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연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 아니라 그 동서남해 내륙 발전 특별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인데 국토종합계획하고 그 광역도종합계획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초안이 나와서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잘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광역 정도의 계획에서 네 개의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이 정도 계획에 지금 오늘 발제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핵심 과제들을 좀 변경한다던가 이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에 보면은 이 서해안은 물류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계획이 전혀 없는데 다행히 이 서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에는 국가산업 육성 추구과 함께 해양 생태계 관광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조금 저희가 트라이를 해서 좀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저기 송옥주 의원님께서 잘 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훨씬 더 오늘 발제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일단 두 분 김갑곤 처장님과 박혜정 국장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어떻든 우리 화성이 가진 강점은 바다라는 매개가 가장 큰 강점인 거고 이 바다를 활용해서 관광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박혜정 국장님께서 발제 내용 중에 매양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매양리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매양리 지역 사람들의 또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수많은 그 종의 새들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 장소성으로도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내용 주신 부분 다 참작을 해서 사업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성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하면은 항상 이제 스타트 분석을 할 때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서해안이라는 이런 부분, 바다를 끼고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여기가 다 관광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점은 보면은 이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사실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해안가 주변으로 내지는 어촌가, 농촌까지도 이제 다 공장이 침투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 대소시로 가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6년 이때도 이 해안선 연안 지역의 보존을 상당히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주변으로 약 한 500m 정도는 수변 경관지구다 해서 그 경관지구로 지정도 하다가 물론 또 축소된 지역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 입안했던 그 취지와는 이제 상당히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화성시를 위한 거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내지는 물론 무조건 막고 이것만이 능사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회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상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도시 계획과 경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난개발도 그 부분의 하나고, 난개발도 결국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난개발이 적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같이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좀 장점이 약간 퇴색되는 그런 걸로 좀 변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뭐 기관, 뭐 여러 중앙기관 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장소가 많이 있는데 좀 대중성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뭐 소위 뭐 경주에 가면 그 경리단길인가 항리단길인가요? 뭐 이런 도시도 있고, 바닷가 가면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유명지에 대한 뭐 사진, 사람과 사람이 오가면서 이런 장소들 뭐 이제 이러면 핫플이라 그랬는데, 화성시에는 과연 이제 그런 장소가 대중성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 과정에서 다시 좀 찾아보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화성은 강한 도시와 또 농촌과 어촌 뭐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뭐 도시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을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곳이 뭐 동서 균형 개발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개발을 위주로 검토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 또 지역이 보존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더 살리면서 이 특화된 관광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토론이 이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결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운동연합 정경운동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정기용입니다. 이번 그 서해안 연안 관광벨트 정책 토론회 부분들을 지난번 뭐 여러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그 마련돼 갖고 정책들이 마련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개발이든 뭐 관광이든 형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지역적으로 그냥 개별적인 장소 차원에서 이렇게 뭐 개발이든 뭐든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 지금이라도 큰 틀에서 한번 그 이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틀을 마련해 보자.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 어떻게 연계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화성의 어떤 그 인프라를 그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책 토론회가 제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 이제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은 서부권이 화성의 서부권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그냥 제각각에 아니면 사장돼 있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한번 투영해서 구축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4가지의 코스, 5가지 정도의 코스를 갖다가 일단 제안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륙의 뭐 역사 투어, 당성에서 출발해갖고 남양도부를 옛날 남양도집으로 연결되는 역사 투어가 있거든요. 아마 이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몇 년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초안들을 마련해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데 서울 근대 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그 투어를 해봤었어요. 해봤기 때문에 당성에서 연결되는 투어를 해봤는데 하루 정도 코스가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한 서너 시까지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코스이고 이거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유적들이 근대 유적 코스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루 투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천 생태 투어나 마을길 투어들 같은 경우를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동부권에서는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 갖고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생태길, 마을길, 뭐 문화길, 역사길을 갖다가 동탄권 인구 50만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서부권 같은 경우는 그냥 있잖아요. 이제 하천들이 어운천이, 자한천이, 남양천, 반월천, 동화천, 발화천들이 있고 수많은 저수지들이 있어요. 그 저수지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고 보호종들도 서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도심 주변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코스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심 내적 부분들 아니면 내륙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구 투어라고 해갖고 작년에 경기만 뮤직 경기만 할 때 저희가 한번 포구 투어를 갖다가 사업을 제안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선창포구하고 뭐 몇 가지 고운항 궁평항 정도가 남아 있지만은 역사적인,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년 전 아니면은 뭐 옛날 자료를 보면은 10군데 이상의 포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어로서 이렇게 새롭게 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경기 뮤지엄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서 한번 제안이 드리고 싶고요. 해안 투어는 아까 지금까지는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비봉습지로 시작해서 유니버설, 공룡월 하석지, 우음도 전만대, 형도 어도, 탄도 습지공원, 앙꼬령, 그다음에 제부도, 전곡항, 그다음에 백미리, 메하리, 아까 공생 염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궁평항 해석군락지, 그다음에 궁평항, 그다음에 섬 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섬 투어에서 도리도도 지금 무인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파도, 국화도, 그다음에 화성호 철새 지역으로 해서 1번에서 13번 습지 지역에 대한 그 철새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가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호의 야생동물길, 화성호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수달이나 사귀나 이런 부분들이 화성호 습지 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달이나 삭 같은 경우는 진짜 흔하게 볼 정도로 멸종위기종 1, 2급인데도 불구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와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다라면은 궁평항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원래는 궁평항 해송군락지가 그 해수욕장에서 원래는 경기만에서 가장 큰 사고식물 군락지 지역이었어요. 한 1km 정도 되는. 경기만에서 그 정도 그 사고 군락지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 개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지금 거의 다 훼손되고 없어요. 그래서 해송군락지 이거 지금 그 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복원해라.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거라도 살려갖고 어쨌든 그 경기만의 상징적인 그 사고식물 군락지로서 보존해라.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갖고 뭐 돈 들여서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아니니까 있는 건 있는 대로 잘 보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게 매양리 그 평화공원 부분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양리 평화공원에 야구장 있죠? 평화공원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어떤 도움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들이랑 협의를 했나요? 일방적으로 화성시에서 무려갖고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의 돈이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운영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런 그 투어를 갖다가
경기만 그러니까 연안 투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연 보존을 일단 전제로 해서 주민 연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화성 시민들이 가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관광을 하게 되면 숙박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숙박을 해서 숙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투어와 쉼이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안벨트를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민간 자본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좀 섬세하게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벨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3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참석자 중에 꼭 얘기해야 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으면 많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해드릴 수 있겠으나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대신에 여기는 어떤 하나하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잠깐만. 감사합니다. 저는 정혜량이라는 사람이고요. 내양리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보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남부권, 화성시 서남부권을 보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포장을 해서 쓰는 도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난개발로 인해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 사정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2020년도에 이 우정읍하고 장안면 쪽에 교통량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주로 간선도로급의 수준의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교통량 조사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서평택과 마도까지 6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량이 완전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예. 예상 여기 보면은 해양관광 관광진흥과 내용을 보면은 여기 고렴지구 이 해상공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고렴지구 이 개발 관련해서는 예전에 김문수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안경필 의원까지 고렴을 갖다가 개발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계속 지역 주민과 화성시의 여러 입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결되고 불결되고 현 시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부결된 그만한 사유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제는 화성시가 나서서 이 고렴하고 제부도 전국항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을 지금 대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여러 10년 전부터 이 부분들에서 부결되고 취소된 사업들을 갖다가 왜 이걸 갖다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관 홍사입니다.
지금 고림지구 저 해상공원 관련돼서 지금 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안고렴 섬 안에는 지금 지금 와 계신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겠지만은 그 안에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집안상도 방치돼 있고 또 저희가 또 해상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나 집안성을 파괴해가면서 그것도 해상공원을 또 조성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건축물을 하나도 거기다 축조를 안 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안고렴섬에 지금 현재도 건물이 지금 두 채가 있지만은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그 화성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여기 보니까 뭐 출렁다리나 기타 등등이 해갖고 연결다리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이게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 안고렴이 부분들이 훼손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발을 위해서 케이블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해갖고 계속 해서 여기서 막단 민간 자본 플러스해서 막단 자본 투하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저는 지켜야 되는 거고 안고렴이 도리어 그 지켜야 될 부분의 중요한 해양갯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들을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훼손하려고 출렁다리 지금 몇 년 전에 광풍처럼 불었다가 지금 다 사고로들은 사업이잖아요. 예산 낭비 사례 하나로 쫓기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이걸 또 시행하고 관광으로 한다, 뭐 인프라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요. 두 분 주제 발표자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짧을수록 좋습니다. 2분 이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반칙이에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이주원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서해안 종합 관광 계획들이 국가 단위 뭐 하여간 정부 단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생태축에 대한 개념, 특히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해양 관광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지금 고려만 이런 문제처럼 이런 것이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송옥주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논의했던 거를 아까 얘기했던 서해안 종합 관광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분 됐나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도시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관광에 대한 의미들이 다 공감을 갖고 있어요. 공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생태관광이나 어촌관광이나 자연관광 이것이 단순히 대중관광에 점점점 같이 가는 의미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이 화성 남양 이 해안 관광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대중관광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고민하는 생태관광 그리고 이렇게 주민 어촌 관광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관광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어촌 관광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단체들은 하고 그럼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생태축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대중관광하고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밀려드는 대중관광을 포기하게 만드느냐 이기게 하느냐 그런 싸움이 생태축인 것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성어를 재자연화해서 정말 어촌관광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우리 화성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토론하면서 느낀 게
건 저희 행정에 있는 과장님들도 생태나 이러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저희는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보전지역 지정, 그러니까 보호할 곳은 보호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고 그 대신 해안선을 따라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좀 결합해라 라는 부분들은 말이 되기 쉽지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행정이나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시작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저는 지금 아까 안꼬렴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해안 공간을 계획하는 걸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화성도 분명히 해안 공간을 구분하는 부분들을 모든 정책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곳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독일을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이제 화성이 기본이 돼서 보전 지역과 완충 지역과 아까 말하는 이용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을 하고 그 부분들을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라면은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생태 도시 우리가 하는 에코스마트 화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일을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옥주 국회의원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발제자님과 지정 토론하신 분 또 패널에서 질의해 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화성시 특히 서부 지역은 상당히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많은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고민을 가지고 잘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보존을 하면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되는 환경단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환경단체 전문가분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 토론회를 했는데요.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의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숙제와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이 아닌 거고요. 이런 게 크고 작은 간담회나 또 저희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가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래야지만 이런 정책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잘 발전을 시킬까 관광벨트와 생태축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